안녕하세요. 상속 이야기 강사 이재호입니다. 오늘은 유연무효, 유언무효. 유언이 무효가 되면 상대분할로 갑니다. 근데 유언무효가 안 되면 유류분으로 갑니다. 근데 유류분 시효 1년입니다. 시효 1년. 근데 유언무효가 긴지 아닌지 판단이 되려면 1년이 훨씬 넘게 걸립니다. 시효 1년 지나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시효를, 유류분에 대한 시효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언제를 기준으로 1년을 지났다고 볼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1년이 하는 사이 1년이 지나버리면 소송 안 됩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 몇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이제 유언무효는 자필 유언인 경우에 이게 해당이 됩니다. 또는 사인증명. 유언 공증은 그냥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데, 자필 유언은 검인을 거쳐야 되고, 또 사인증명은 법원 판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옵니다. 자, 다른 상속인들은 당연히 인정 안 합니다. 무효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있는데 법원 소장이 날아옵니다. 복사본이 옵니다. 그걸 봤을 때 계산할 것이냐. 자, 언제부터 계산할 것이냐는 거는 첫 번째, 이렇게 법원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본을 봤을 때, 그것이 유언 검인인 경우는 원본을 보여줍니다. 원본을 봤을 때, 또는 일반적으로 유언 검인 안 하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했을 때, 이럴 때 이제 원본을 확인했을 때, 부터 유류분 시효가 진행되는 걸로 봅니다. 이거에 관련된 판례는 해외에 있는 상속인이 유언 공증 서류를 팩트로 본 거를 이제 봤을 때 의미 없다. 그래서 원본을 봤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라는 게 대부분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확인했을 때부터 이제 합니다. 자, 쭉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유언이 이제 유효하다? 유언이 유효하다. 판결이 났습니다. 자, 이제 일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랬더니 피고 쪽에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어쩌고저쩌고, 네가 자필료를 봤으니까, 얘기합니다. 확정된 날을 사실은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1심이 끝납니다. 재판이. 이러면 이제 유언무효 했는데 1심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유언이 유효하다 판결이 납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볼 것이냐? 항소합니다. 억울하다. 항소합니다. 항소. 기각됐습니다. 기각. 대법원 갑니다. 기각됐습니다. 확정됐죠, 이때. 이날을 기준으로 할 것이라는 겁니다. 1심 판결을 기준으로 할 거냐? 유언이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을 기준으로 할 거냐? 대법원 판결. 대법원에 안 가면 고등법원에서 끝났으면 끝난 날,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할 것이죠. 어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확정은 기준입니다. 이게 확정은 기준. 확정은 기준인데 이것도 또 예외적인 게 있습니다. 특별한 게 없다면 이날입니다. 특별한 건 뭐냐? 유언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 유언무효, 소송에 들어가는 유언무효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그냥 항변을 합니다. 그 유언을 믿을 수 없다 하는데 별로 그렇게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이거를. 이랬을 때는 이때가 기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유언 무효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데 합리적 주장이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아사무사합니다. 예, 위원이 무효가 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경우 다툽니다. 이게 다퉜을 때는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아니 이 자필요한 게 오래전 얘기고 멀쩡할 때 하셨고 필적 본인 맞고 위원장 그러면 네가 아니라고 위는 한들 그건 네 생각 아니냐 인정하기 싫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간을 지연하거나 단순히 그 합리적 근거 없이 이러한 목적으로 했을 때는 이때를 원본을 본다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소송이 끝났을 때는 이미 시효가 지났습니다. 유류분 시효가 1년이 지나버립니다. 그래서 유류분 청구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드리면 자필유언, 사인 증여의 경우 유류분 시효는 언제로 진행이 되느냐. 원본을 확인했을 때입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원본 확인입니다. 이 원본 확인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첫 번째,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무효를 주장하는데 피고 쪽에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그러면 확정일 기준입니다. 이거. 재판이 확정됐을 때 기준입니다. 1심 아닙니다. 근데 무의미하다. 무의미한 주장이다. 이런 거는 원본 확인입니다. 이때로부터 유류분의 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1년 안에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소송하면 되고 이때는 원본 확인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났으면 소송할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근데 사실 실무에서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거 갖고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갖고 오신 분 저도 봤는데 사실은 이거 유언 자필유언이나 사인증명을 봤을 때 자필유언이나 사인증여에 대한 이행이나 이행소송이나 확인소송 들어왔을 때 사실은 이거를 유류분 시효 자체를 다투는 것 자체가 말이야. 이게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들어왔을 때 위헌 무효 주장을 하잖아요. 아니다, 무효다 이거. 그때 위헌하시는 분이 중증 인지 장애라든가 침해가 있었다. 그래서 이건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 이외에 반소는 없습니다. 반소. 유류분 반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효를 주장합니다. 근데 네가 만약에 이게 맞다고 싶으면 나는 유류분 받겠으니까 유류분 내놔라. 이게 반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무효로 인정이 돼버리면 이거는 그냥 기각입니다. 기각. 근데 이게 인정이 됐다. 유효다. 그럼 일로 넘어가겠죠. 이게 인정이 됩니다. 유류분 시효 자체를 사실은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필유언이나 사인증명 소송이 들어왔다? 그러면 무효 주장합니다. 처음에. 그러면서 곧바로 유류분 반소 넘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시효 걱정 안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자필유언이나 사인증여에 소송이 들어왔을 때, 무효만 다툴 것이 아니라, 무효만 다투지 말고, 유류분 반소 청구를 해라. 그러면, 소송에 다 패소할 일도 없고, 이게 유효하다 그래도, 이게 내가 여기서 일부 승소하니까 전부 패소 안 합니다. 소송 경과 물을 필요 없습니다. 이건 내가 이겼으니까. 그리고 시효도 걱정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정을 하더라도 내가 유리하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100이고 이게 50입니다. 그러면 75, 70 이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이걸로만 끝내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원래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걸로 조정하면 이거까지 포기되는 겁니다. 원래 이 조정 문구는 그 피상적인으로 사망으로 인한 모든 분쟁을 다 종결하는 합의를 하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조정이 돼버리면. 그래서 조정을 위해서라도 반서 청구를 넣는 게 맞습니다.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 자필위원이나 사인 증여에 의해서 이행이나 확인 소송이 들어왔을 때 소송을 당한 쪽에서는 무혐의만 주장하지 말고 반서로 유류분 반서 청구를 해라. 그것이 시효도 피할 수 있고 나중에 소송 비용이라든가 조정에서도 훨씬 이득이다. 이렇게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거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면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궁금하신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일률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적으로 본인이 고민하는 게 있거나 조언을 드릴 게 있다 이러시면 전화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아는 지식 한도 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속이야기의 강사 이재호였습니다.